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한 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한 절 더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내 발의 등이다. 내 길의 빛이다. 한 사람의 발을 이야기하고 한 사람의 길을 이야기할까요? 결코 그거는 아닐 겁니다. 우리 인류가 70억이라 하더라도 이 인류 한 사람 한 사람이 걷는 걸음에 참으로 바른 길을 걷는다. 바른 길을 걷는 발이다. 또 바른 방향으로 있는 길이다. 할 수 있어서 걷는 사람. 그런 발을 가지고 있다. 그런 길을 알고 있다.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 몇 명이나 될까. 사실은 참 이런 표현하면은 뜨끔합니다. 참 누구든지 이거는 쉽게 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 발의 등이다. 내 발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들의 결국은 등이 되는 거죠. 내 길에 모든 인간들의 길에 빛이다. 참 이런 것은 산골짜기에 도시가 아닌 산골짜기에 더구나 문명이 어려워서 문명이 좀 발달되지 못한다나요? 그런 사회 속에서 이 전기가 공급이 안 되는 그런 때에 밤에 더구나 검은 밤에 이거 걸어본 사람은 알아요. 검은 밤에 길을 떠나본 사람은 이 발의 등이다. 길의 빛이다. 이거 보통이 아니죠. 아무리 밝은 후레쉬를 갖고 비춰도 검은 밤에는요, 바로 앞에밖에 안 가는 것 같아요. 멀리 가지를 못해. 왜냐면 바로 앞길, 한 발자국 앞이요, 깜깜해서 겁이 나는 거예요. 깜깜한 밤에 허가면 걸어보면 알아요. 근데 빛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참 힘이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낮에는 아무 필요도 없는데 밤에, 깜깜한 밤에 한 발 앞이 어려울 적에 한 발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아스팔트 같은 데야, 도로 같은 데 한 발 같으면요, 예사로 아무 문제 없이 그냥 터붓고 갈 수 있겠지만은 숲속에서 길이 없는데 일정한 어떤 길이 포장된 길이 아닌데 한 발 앞이라는 건요, 그게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밤에 어떤 생물이 그 앞에 있는지 모른다니까. 이 당해보면 알아요. 참 이거 이야기하면서 계속 제가 그 독사 그 밤중에 그 길 한복판에 또아리를 딱 감고 있는 독사 옆을 내 발의 그 오른쪽 발 옆에 옆등이라고 하네. 발등이 아니고 옆에 발바닥도 아니고 발등도 아니고 그 사이 딱 연결되는 그 부분 오른쪽. 그걸 싹 스칠 때 기분, 그 뱀을 스치는데 나중에 눈을 떠보이 그런 거예요. 불을 밝히 보니까. 화장실이 가까워서 화장실 스위치를 켜보니까 그래 돼 있더라고요. 스치는데 마치 그 비닐 위에 비닐 쪼마에다가 물을 잔뜩 넣고 이렇게 딱 쪼매나면은 그 탱탱한 거, 그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래 그 물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좀 뭔가 다른 액체, 뭔가 찐득한 액체가 들어가고 마치 사람이 오바이트 해갖고 꽉 묶고 나면은 탱탱하면서 이 감촉이 있는 그런 느낌이었고, 그때 고무신을 신고 있는데 느낌이 딱 그래 느낌이 왔거든. 그래서 왜 이게 낮에는 바로 마당이니까 없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게 누가 길 지나가다가 공중에 누가 던졌나, 비닐을 포장해가지고 교회 앞마당이니까 교회 앞마당에 누가 치워주게 되어서 가다가 오바이트 해갖고 던졌나 싶어서 제가
만질라 그러다가 내가 가까운데 그 화장실이 있으니까 화장실 불을 딱 켜본 적, 또아리를 털고 있는 커다란 독사가 또아리를 털고 있다가 내가 딱 부딪히니까 지가 슬그머니 움직이는 거.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럴 때 이게 보통, 만약 그런 거하고 이 본문을 연결하면요, 이게 보통이 되겠느냐, 이게. 발의 등,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 얼마나 절실하겠어요. 근데 절실한 중에 바르게 붙잡은 거 아니야.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을 바르게 붙잡아서 천만 다행이지. 아니, 말씀이 빛인 줄 알고 붙잡아서 다행인데, 빛인 줄 알고 붙잡았는데, 이게 엉뚱하게, 썩은 몽둥이라든지, 딴 거 대봐요. 녹슨 무슨, 새코쟁키나, 이 됐다 봐봐요. 오히려 사람을 다치잖아. 주의 말씀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비유가, 그냥 단순하게 한번 읽어보면, 별로 별로 감흥이 없는데, 실제로 자기가 체험한 것 중에서 아주 어떤 경험이, 극한적인 경험을 연결해버리면요, 정확하게 이게 맞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삶의 질이라는 교회가 노동시장의 개입이라 하는 이 내용은 어쩌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 본문에서 오늘 읽은 본문에 말씀했지만 어떠하든지 주의 말씀의 위치처럼 사람들이 지금 기업도 안 되고 직장도 구하기 힘들고 기업하는 사람은 기업도 안 되는 거로 하고 또 직장을 구하는 사람은 직장도 구하기 힘들고 또 좀 있다 보면 벌써 또 퇴사해야 되고 이 직장에 대해서 직장은 가져야 살아가는데 가져야 될 직장이 차츰 그게요 안 맞는 거예요. 왜? 시대가 흐름이 자꾸 바뀌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술을 가지고는 자꾸 밀리는 거예요.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새로운 기술로 가지고 사람 인력 대신에 자꾸 다른 걸 대체하지, 또 제품 되는 것도 생산 제품도 새로운 트렌드에 따라서 자꾸 다른 거로 만들지. 그러니까 기존의 직장이라고 들어간 사람은 5년 있으면 위기의식을 느끼고 조금 더 지나면 3년 있으면 또 위기의식을 느끼고 조금 더 지나가면 들어가자마자 1년만 지나도요, 야, 여기 이 직장은 내가 필요 없는 직장인갑다 소외감을요 느낀다. 지금 이것은 지금 현재 내용이에요. 제가 직장생활 해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직장에 대해서 다니고 있는 우리 아들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고 다른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요, 이 내용은 현재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앞으로 가면 어떻겠느냐,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는 이 보통 얘기가 아니죠. 깜깜한 밤중이래. 깜깜한 밤중. 그럴 때 빛이 있다면, 그럴 때 등이 있다면, 그걸 우리가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요소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교회의 노동시장의 개입이라고 하는 위치가 현재 노동시장의 그 어떤 참담함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어떤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이 위치에서 뭔지 본문에서 말씀한 대로 주의 말씀의 역할이 조금이라도 될 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나름대로 가지고 제시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야 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해봐라, 이게 아니에요. 분명히 근거는 있는데 이 근거를 두고 나아갈 때 혼자서는 안 되니까, 혼자서 하는 건 아니니까 다른 사람이 동참해야 되는데 동참하는 사람의 질, 이 일은 그냥 아무나 뭐 그냥 돈을 주가지고 오락해가지고 모으는 그런 모집이 아니란 말이에요. 개인이 여기에는 분명한 가치가 있다, 이거는 정말 해볼만 하다, 살아있는 동안 이거는 정말 헌신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어떤 인생 전체를 녹일 수 있는 어떤 환경이다, 이런 인식이, 이런 자각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견뎌나가야 돼. 그래야 다음 세대가 안정적으로 또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또 안정적으로 하는 이 안정이라고 하는 다음 세대에 대한 안정이 분명하게 어떤 모토예요. 그것 자체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것이 다음 세대의 안정을 내용하지 않고 내 세대만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넘어가겠다, 이런 내용은 절대 아니에요. 이걸 왜 염두에 둬야 돼.
다른 뭐 기업이나 어떤 직장 같은 건요, 살아있는 사람, 직장을 가진 사람이 어떤 직업을 통해서 가정, 살아있는 동안의 가정, 그것이지만은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다음 세대, 내 아들들, 그럼 다음 세대 손자들까지 내가 분명히 내다볼 수 있는 안정, 이거는 안정되는 거다. 이걸 분명히 내가 보여줌으로써 아들들이, 그리고 손자들이 이걸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들고, 그리고 이것이 대대로 연결되어지면서 이게 자꾸 한 사람이 두 사람, 두 사람이 네 사람, 네 사람이 여덟 사람, 이렇게 배가가 되어지는 이런 구조가요, 요구되어지는. 그럼 혼자서는 지금 현재 제도만 베풀지만은 이 제도가 이제는 인터넷으로 또 다른 어떤 그 홍보, 다른 어떤 그 그룹에 있는 자료들까지 다 보강이 되면서 하나의 교육 시스템으로 이게 형성되고, 이 사람도 보고 저 사람도 보고 서로 평가하면서 과연 그러한가, 그리고 점검도 해야 되고, 또 검증도 해야 되고, 이런 절차를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게 나아가는 과정에 앞으로 그런 것은 필요로 하겠지만, 지금 여기서는 외치고 제도를 만들어놨고 다져놨고 하는 그런 요소라. 그래서 삶의 질이라 하는 그 교회의 노동시장 개입에 개인이 어떤 참여를 해야 되는데, 참여하는 사람의 삶의 질, 그걸 요구를 할 거예요. 요런 요소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요런 걸 요구를 하는데, 그 요구가 어찌 보면 지금 시대에서 보면은 너무 떨어진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지만은 한 말 하기 위해서 여기에 투입하는 한 사람은 사람들 앞에 이름을 높이려 하지 마라. 오히려 사람들 앞에 이름이 높여진다면 도망가라. 이런 이야기 한마디 하는데 그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말만 해보면, 그 뭐 때문에 그러냐, 무슨 거기에 뭐 내가 가치를 넣어야 될 이유가 없지 하고 반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긴 이야기 끝에 한마디 딱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전 세계 시대 전체 인류의 전반적인 구조를 가지고, 국가마다의 어떤 권력 자체를,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존에 있는 시각, 현재 보편적으로 보는 시각, 그 시각을 어떤 자세로 볼 거냐 하는데 하나의 제시하는 거라 보면은, 오늘은 또 아직까지 삶의 질의 어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지적해서 요구하기 전에 하나 더 뒤다봐야 될 부분이 있다. 하나 더 살펴봐야 할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금 뭐 중학생이 지금 무기징역, 고등학생이죠. 무기징역을 받고 또 이런 그 내용들이 뉴스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건 조그만 애들이 소년법이 있고 있어서 형이 감해질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도 그게 법정 최고형을 받는 이 요소까지가 지금 곳곳에 막 나오니까, 지금 소년법을 바꿔야 되니 많이 하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찬찬히 보면은 걔들이 뭔가 그 법을 알아갖고 죄 지으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 근데 뭐 때문에 그러느냐? 죄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을 때, 이런 말 들으면 안 돼 라고 하는 누군가가 말해주는 사람이 있었더라면은 그 자리를 피하죠. 피할 거 아니에요. 경계를 할 거 아니에요. 우선 예를 들어서 애들 갈 때, 야, 유괴범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따라가지 마. 모르는 사람이 가져갈 때, 뭐 과자 선도할 때 가지 마 하고 말을 하면은, 그 말을 들은 애는 그런 일이 되면 부모가 말한 내용이나 누군가 말한 걸 떠올려서 나 싫어하고 반대를 한단 말이에요. 반대 자세를 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애들에게 듣지 말아야 될 말, 또 내가 따라하지 말아야 될 말, 몸에 익히지 말아야 될 담배, 술, 도박, 마약 하지 마라 하면은 어떤 내용이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고 말이라도 한마디 해줬더라면요, 아니 그 애들이 뭐 안다고 같은 또래 애들 죽이고 자기 또래 애들보다 더 나쁜 애들, 아니 어린 애들을 완전히 뭐 장난하듯이 애를 막 유기하고 살해해가지고 막 토막내고, 이런 애들이 뭘 그런 이야기를 안 들었으니까 그렇다는. 그래서
좋은 말을 많이 들어야 또 나쁜 말은 들으면은 딱 반응하게 만들어서 내가 그 자리 피하게 만들어야 일단 개인이 지금 앞으로 어떤 삶의 질에 요런 요소를 해라 요런 자꾸 보강해서 말을 할 텐데 그 말을 할 때 말귀를 비교해 가지고 나쁜 게 있는데 좋은 말이구나. 그건 비교하는 능력이 생기잖아. 다음 시간에 그렇게 그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 한 번 더 이제는 개인이 또 생활하는 속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어떤 그 가치관을 표현하게 되는 요소, 그거에 대한 훈련을 이 시간에는 잠깐 하려고 하래요. 삶의 질, 개인의 교회 노동시장의 개입에 참여하는 어떤 개인들이 이제 한 사람의 회원이 될 건데 그 사람들이 누가 뭐라 하든지 뭐라 하든지 누가 가르치든지 가르치지 않든 간에 요런 요소가 오면 반응을 공통적으로 하잖아요. 공통적인 가치를 나타내자 이거죠. 그래서 그런 훈련을 하는 하나의 모델들을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삶의 질이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삶의 질 2번입니다. 2번. 지난 시간 1번. 첫 번째, 풍성에 대한 대처입니다. 풍성에 대한 대처. 큰 제목이죠. 한번 사례를 한번 들어보려고 그래요. 요거는 대개 사람들이 아마 동영상을 보는 사람은 아마 보여될 때쯤 되면 아마 이 내용은 보편적인 내용이 될 것 같은데, 직업 상담사 2급 실기 문제 있는 예문을 가지고 이제 제가 하나 예를 들려고 하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중소기업에 다니는 갑씨가 있다니까, 갑씨가. 그런데 자식이 없는 곰으로부터 세금을 제외하고 40억 원의 유산을 증여받는다. 세금을 제외한 거예요. 그러면 거의 40억 원이죠, 그러면. 이럴 때에 갑씨가 계속해서 중소기업의 직원으로 다니고 있는 이 일을 계속 할 건가? 이제 오는 질문이. 그럼 여기 우리가 볼 때 이런 질문을 딱 들으면 백발백중 직장 자체를 그만두는 거로 다들 그렇게 인상이 탁 돌잖아요. 이런 내용이란 말이야, 지금. 아직 계속 되는 거예요, 지금. 전체를 갖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목 같은 거예요. 풍성에서의 대처해야 되는 거예요. 풍성에서의 대처란 말이에요. 많은 것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거냐. 역시 직업 상담사 2급 실기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질문으로. 탤런트 A 양이 있어요. 탤런트니까 돈 많겠죠. 그런데 그러다가 대기업 회장의 외아들, 좋은 건 다 갖췄어. 대기업 회장의 외아들 B씨와 결혼했다. A 양의 결혼이 이 탤런트라고 하는 이 일, 이것도 하나의 일인데, 직업인데, 이 일을 하게 될까, 하지 않게 될까? 대기업의 외동아들, 결혼했는데, 탤런트니까 그 정도 되겠다, 이거죠. 근데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걸 갖고 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한 어떤 사례를 두고 이름만 싹 바꿔서 A, B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 분명하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구태여 직장 다닐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일반적이잖아. 여기 이제 풍성에 대한 대처라는 거예요. 그럼 또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복권을 1등 했어요. 누가? 구두수성공이 16억 원을 수령했대요. 16억 원. 이제 그렇게 이거는 그거는 직업 상담사에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 뉴스에 내가 있는 걸 발췌를 한 거예요. 이거 같이 하려고 인터넷 뉴스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구두수선을 계속 할까 안 할까? 야, 이거 애매한 거죠. 구두수선공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좀 상속받고 이런 건 아니다 말이에요.
일단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달력이 지금 이제 우리 금년의 달력, 금년 달력이에요. 지금 다음 주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 다음 주, 추석이 다음 주 있는데, 추석이 4일입니다.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그럼 추석에 4일이면 4일이 추석인데, 그러면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목요일. 여기 휴문 거예요. 추석 공휴일이야. 3일간. 2박 3일이 추석 공휴일이야. 그런데 4일이 추석인 거예요. 그러면은 10월 4일이 추석인데 10월 3일도 이거는 또 국가 공휴일이에요. 3일이. 그럼 이럴 때에 우리나라 법이 국회에서 결정한 내용이 뭐냐니까 중복된다. 그래갖고 이걸 그러려면 중복이 될 때는 공휴일이 국가 공휴일이 중복이 될 때는 하나의 대체일로 또 연결해라. 그래 돼 있어요. 그래갖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목요일까지가 휴무인데 추석 공휴일인데 금요일 대체휴일이에요. 대체휴일. 그러면 화, 수, 목, 금 4일이 공휴일이에요. 그러면 앞에 있는 월요일만 씌버리면 일주일을 그냥 그럼 토요일부터 시작하면은 토, 일, 월, 하, 수, 목, 금, 토, 일 9일간. 그래서 이걸 두고 황금의 연휴라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걸 황금의 연휴로 봐야 되느냐? 요 부분. 네 가지 이제 예문을 두고 풍성에 대한 대처. 저는 개인에게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할 거냐? 10일간 노는 입장에서 제일 좋아할 사람은 현재 우리 국가 체제에서 공무원 외에는 없어요. 일부 아니야말로 뭐 참 몇몇 사람이 공무원 아니고 누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생각이 안 나요. 공무원들 외에는 쉬는 것에 대해서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공무원이다. 만약에 다른 사람 다 좋아하니까 같이 좋아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풍성에 대한 대처. 나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지금 너무 이야기. 뭐 이런 경우 내한테 있을 수가 없다. 천만에 다 실제로 있는 이야기. 누군가는 그 경우 입장이 반드시 있다는. 그럼 그것이 내 일수가 있는 그거는요 분명히 가능합니다. 복권 당첨까지 들어갔으니까 복권 당첨 누군 되고 누구 말라 아는 것도 없어요. 그럴 때 이제는 우리가 낮은 자리인데 지금 요거예요. 낮은 자리에 내가 들어있는 내가 어떤 상황 자체가 엄청난 변화가 되는 이런 요소를 누군가가 제공을 하겠다. 그래서 그 자리를 비워라. 라고 요구할 때, 그것에 대해서 대체효과가 너는 이만한 내용이 있다. 내가 이걸 보상해 줄게. 라고 할 때, 우리가 삶의 질에 대한 교회의 노동시장 개입의 회원으로서 이제는 하나의 내가 개입을, 이제 이 일을 만약 활동을 하게 될 때, 이런 부분을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한 힌트를 주는 거는 그런 사례를 볼 때 내 이야기로 나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그것이 너무 멀고 뭐 언젠가는 될지 모른다 멀다 그러면은 그거 아닌 내용이 너무너무 많아요. 당장에 내는 눈에 안 보이지만은 공기 숨을 쉬고 있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양인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양, 내가 죽을 때까지 공기 없으면 내가 죽는데 내가 죽을 때까지 공기를 얼마든지 써도 줄어들지 않는 이 공기 어마어마하게 풍성해요. 내가 활동하는데 밥을 먹습니다. 밥 먹는 양은 아주 작아요. 근데 내 하는 일은 엄청나요.
근데 먹는 밥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갖고 사실은 어떤 먹는 양식을 내가 만들 수 있는 건요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 음식의 재료 인간이 들어가고 만들 수 있는 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 많은 양의 음식이 내가 거의 매일 소모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내가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갖고 이야기하면 내가요 얼마나 풍족한 가운데 있는지, 그게 풍성이란. 그럴 때 나는 그 속에서 부족한 걸 가서 지향할 거냐, 풍성에 대해서 어떤 분명한 모습을 보일 거냐. 적어도 하나는 감사를 해야죠. 감사. 풍성에 대해서 감사. 분명하게 풍성에 대해서, 풍성한 환경에 대한 건 내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 그 능력 자체가 얼마나 풍성한지,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거구나. 일단 감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낮은 자리에 가는 이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대체를 줄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거부를 할 수 있는, 적어도 아까처럼 큰 돈이 생길 때 돈 생긴 것 같고 돈으로 갖고 이게 대체될 내용이 아니거든. 돈으로 대체될 것은요 그 일은 자기가 안 해야 돼요. 어렵게 낮은 자리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맡아서 대체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안 해야 돼요. 다른 거 해야 돼요. 내가 꼭 필요한 자리, 그 스스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자리인 줄 알고, 또 때가 되면 바뀔 수 있는 요소는 있겠지만은 그건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분명히 그는 내가 물러줘야 될 요소가 있는데, 적어도 그런 자리까지 연결이 되지 않을 때까지 지켜야 돼요. 과연 그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는 좀 적어봅시다. 이제 두 번째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국가라고 하는 사회, 내가 속해 있는, 지난 시간에는 전 세계를 봤는데 내가 속해 있는 국가사회, 또 하나의 어떤 사회, 소속해 있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내가 반응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름을 좀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지만은 실명을 내가 거론합니다. 이름 고 김대중입니다. 고인이죠. 대통령. 그 다음에 또 고인입니다. 노무현. 지금 대통령, 현재 대통령, 우리나라 현재 대통령도 있죠. 문재인인가? 문재인 대통령. 그것도 연결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노동. 지금 현재 노동 중에서 있는 내용에 그 한국노총이 있고 민주노총이 있잖아요. 민주노총. 이런 계열. 민주노총 계열이에요. 한국노총은 조금 다르게 취급을 하려고 합니다. 조금 두 노총 중에서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원노조. 여기까지 좀 나갑니다만은, 요 이제 특징이, 요 전체적인, 요렇게 라인을 요렇게 끊는 특징이 뭐냐면, 하나하나마다 특징이 다 있죠. 즉, 대표라면 그래. 노동 계열인데, 노동 계열인데, 가식이 있다, 가식이에요, 가식. 요게 아주 중요하죠. 가식적이다. 전부 다 가면을 가지고 있는 내용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즉, 이 전부 다 비슷한 계열의 하나의 라인으로 일종의 지금 현재,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요
또 계열의 사람들이 당을 이루어서 정치활동을 하는, 정치활동, 정당활동 하는 거죠. 현재 더불어민주당, 그 다음에 안철수하고 있는 당이 뭐죠? 국민당, 그 다음에 정의당, 이런 계열의 또 통진당 옛날에 그 전부 다 이쪽에 딱 연관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발점이 어디냐? 시발점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지역이 관계돼서 미안합니다만은, 제가 설명하려면 좀 힘이 드는데, 오래 걸리는데, 간단하게 하면은, 제가 지역에 관계된다라고 하는 거는 지역이라 할 수 있고, 또 이 사람이라고 일부러 이렇게 언급하는 건요, 사실은 멀리 오래된 내용이 아니에요. 나이는 많은데, 분명히 지역적도 차이가 있고, 그 전에 이야기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는 이런 데서 굉장히 문외한이라서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 지역이 문제다 하고 반 거냐면은, 그 2012년 12월 20일, 12월 19일이 대통령 선거였고, 20일이 그 투표 발표했는 거. 그날이 화요일, 수요일이야. 예배 시간. 내가 그걸 안 잊어버려요. 박근혜 대통령 투표 당선으로 나오는데, 그게 득표되는 순위로 이렇게 또 나오는데, 호남 지역 표가 너무너무 생각밖에, 그때 문재인 대통령 나올 때인데, 문재인 대통령 쪽으로,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 몰아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딱 생각할 때, 그 동네, 호남 지역 그 동네라고 했었거든요. 그 지역의 목회자들은 교회에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사람이냐. 어떻게 해서 그 지역의 표가 이쪽으로 이렇게 몰릴까.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본 거예요. 그래서 본저 노벨 평화상이라 하는 상도 완전히 이거는 돈 주고 사는 거 똑같아갖고, 우리나라 노벨상이 없다 그래갖고 그 중에 평화상이 하나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걸 기꺼워하지 않잖아요. 정말 참 귀한 거다 하고 하지 않는 이유가, 가만 보니까 이 평화상을 완전히 이거는 작당이거든, 작당. 그러니까 전 세계 평화상 중에서 노벨 평화상 중에 아마 먹칠하지 않았을까. 김대중 대통령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는 그 남아공에 있는 만델라, 그것부터 이어지는, 평화상이 이어지는데, 그거 자체가 아주 커미션이 막 주어지고, 아주 시커먼 돈이 오갔더라고. 근데 여기에 또 하나 더, 거기에 인터넷에 내가 유튜브를 많이 활용하니까 유튜브 잘 올리는데, 아니,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간첩으로 나오더라고, 간첩으로. 내가 깜짝 놀랐죠. 다른 데서 들은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그런 말이 딱 나오면서 그냥 진위 여부를 나한테로 이게 과연 진짜일까 아닐까 하고 다른 데도 이렇게 가보고 여러 가지 검증해 본 적, 그럴 수 있겠다는 쪽으로 내가 굳어버렸어요. 그게 굉장히 최근이에요. 그래서 이 가식이다. 대통령이면서, 일국의 대통령이면서 그 국가에 간첩 행위를 했다 하는 것에서 노벨 평화상이라는 걸 탔지만은 이게 돈으로 사는 가식. 근데 그 전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김대중 대통령 가면 완전히 대한민국 국부 형체로 그 지역을 떠받들고 있고, 교회 목사들이 여기 지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교회 목사들이 입을 다물고 있다.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이거는요, 교회 목사로 볼 때는 이 제약이잖아요, 제약. 어떻게 한 사람이 우상이 돼가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 목사들이 그 얘기를 왜 말 못하는 거예요? 우상이 되면 이야기를 해야 돼요. 교회는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그래서 이 라인 자체가 전체가 다 이 사람 속에서 시작이, 여기서부터 출발로 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나올 때 분명히 평가를 바르게 해라. 이렇든 저렇든 현재 우리가 사람하고 관계되니까 누군가 연결되어질 때에 분명한 자기 자세를 가지고
접근을 해라 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 따라다니는 이유가 항상 이 노무현 씨에 대해서 따라오면은 자살 부분이에요. 자살이 있어요. 근데 이 자살이 되어지는 데서 늘 이거 별로 대통령이 되어갖고 자살된 것에서 이건 제일 사실 싫어하죠.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대통령 된 사람이 국민들에게 모범을 돼야 되는데 어떻게 자살하느냐. 그것은 첫 번째 제가 거부를 하는 거죠. 근데 첫 번째 거부한 것보다 조금 더 한 단계 지나보니까 여기도 이 북한의 대통령이 북한에 올라가고 유튜브의 자료를 보니까 그래요. 이 뭐 굽신굽신한 게 보통이 아니더라고. 김정일 만나면서 아주 굽신굽신하고 들어간 게 말이죠. 야 이거 그래서 자살한 것이 이제 거기서 이유를 찾는 거예요. 자살한 이유가 지금 현재 언론에서도 지금도 또 말 나오잖아요. 뭐 누구한테 돈을 받아갖고 그게 지금 부부간에 뭔가 다툼이 생기는 그런 과정에서 자살했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건 밖으로 나타난 이야기고 누구든지 그 정도 이야기는 다 하고 속은 말을 못해서 그렇지 내면적인 건 다른 게 있을 거다. 즉 북한하고 뭔가 연결된 요소가 있어서 그때 국가 자료 뭐 보여주고 안 보여주고 하는 이런 요소가 있는데 그걸 국가 자료를 자기 집에 들고 갔다가 나중에 돌려주면서 생긴 문제들 이런 게 연결되어서 자기가 죽는 것이 자살하는 것이 자기 밑에 계보들 소위 말해 요 밑에 계보들을 살리는 일에 아마 나을 것이다. 그래서 죽지 않았겠나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니까 일반적으로 고마 박연차 씨라고 하는 박연차 씨죠. 박연차 씨 뇌물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죽지 않았을까 말을 하는데 저는 그래요. 그 정도 사람이 죽진 않아요. 노무현 씨의 성격상 그런 것 갖고 죽진 않는다. 자살한 것 때문에 저는 여기서 그리고 이 사람이 결국 한 것이 이 노동운동 이제 여기서 아주 적극적으로 들어가거든. 노동운동에 여기서부터 노동운동이 아주 깊게 관여되죠. 변호사를 하면서 노동계라고 선을 완전히 끄어가면서 선을 아주 단독히 하면서 우리 국가 어떤 라인에 노동계가 정계로 진출하는 중요한 어느 분수령이 되죠. 그리고 이제 지금 문재인 씨인데 사실은 문재인 씨는 제가 원래 이게 여까 말까 이랬죠. 갈로를 해놨어요. 갈로를 했는데 나타내야 되겠다. 설명을 해야 되겠다 하고 결정을 한 거는요. 오늘 제 처에 그건데 핸드폰인데 밥 먹고 났는데 갑자기 이 문자가 왔어요. 누가 보냈는지 확실히 않지만은 이 내용을 한번 읽어주고 하려고 그래요. 내용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유 불문하고 올려달라. 이유 불문하고 퍼뜨려달라는 거예요. 한번 쭉 읽어봅니다. 이유 불문 퍼날라주세요. 참 기가 막힙니다. 이런 작자에게 나라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미 보신 내용이더라도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 북한 김정일 위원에게 보낸 편지 전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이 나옵니다. 위원장님께 드립니다. 벌써 뜨거운 한낮의 열기가 무더위를 느끼게 하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위원장님은 건강히 잘 계시는지요? 위원장님을 뵌 지도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에게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지만 위원장님의 염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약속하신 사항들은 유럽 코리아 재단을 통하여 꾸준히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민족의 하나됨과 진한 동포애를 느끼게 했던 2002년 북남 통일 축구 경기를 비롯해서 북측의 젊은이들이 유럽의 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북측 장학생 프로그램 등 다양한 계획들이 하나씩 실천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보천보 전자악단의 남측 공연 및 평양의 건립을 추진했던 경전 양승소 등이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하여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의 의견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럽 코리아 재단의 평양 사무소 설치가 절실하며 재단 관계자들의 평양 방문이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동안 유럽 코리아 재단을 통해서 실천되었던 많은 사업들을 정리해서 문서로 만들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살펴보시고 부족한 부분이나 추가로 필요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단과 북측의 관계기관들이 잘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위원장님의 지시를 부탁드립니다. 북남이 하나 되어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와 유럽 코리아 재단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성과를 맺는 날이 곧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꾸준히 사업을 추진하여 위원장님과의 약속한 사항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또 위원장님의 건강을 기원하며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2005년 7월 13일 남조선에서 문재인 배상. 그리고 이 편지를 만천하에게 알려야 돼요. 한번 살펴보세요. 이 내용을 제가 몰랐을 때는 그냥 캐션 마크죠. 문재인을 여야 되냐. 그냥 단순히 껍데기 대통령 정도로만 알았는데 이건 아주 결정적인 제가 위치를 정하는 그동안 증거가 없었는데 막연했는데 단순히 껍데기가 아니고 분명한 어떤 노선이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하나의 증거물로 보고 있는데 이제 이런 사람들 이제 또 연결이 계속되니까 시간이 좀 지나서 아마 다음 시간까지 아마도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는 무조건 이렇게 막 편향해서 뉴스나 아니 이렇게 막 흘러가는 내용만 보고 그 모습만 가고 따라갈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이것은 내가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교회의 노동시장 개입에 참여하는 개인은 이런 것 정치적인 상황에 등장하는 이 앞선 사람들의 그 위치를 분명히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 정도 갭이 어느 정도니까 저 사람이 하는 일을 내가 어느 정도 받아줄 거다.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 또 반대하거나 무조건 뭐 이렇게 도매금을 하면 안 돼요.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어느 정도는 내가 경계해야 되고 어느 정도는 또 반대해야 되든지 이런 것 자체를 분명히 가지고 우리가 활동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나쁜 거는 나쁘다. 그리고 바른 거는 바르다. 분명히 자기 위치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